오늘은 좀 최신 지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나면 왜 우리가 물을 잘 많이 마셔야 되고 또 햇빛이 중요한지 그걸 알게 되는데 1년 반 전에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럴드 폴렉 박사가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도 있고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는 있습니다. 궁금해했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혈구 크기가 7에서 약 8 그 정도의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혈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거는 지름이 직경이 3에서 4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럼 그게 구겨져서라도 어떻게 그 끝까지 갔다가 오는지 그것도 궁금한 일이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물리학자들이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심장 혈압 그 압에 의해서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 밀어내고 하려면은 더 많은 엄청난 압이 필요한데 궁금했던 사항이라는 거죠. 또 플러스 이제 우리가 나무에서 저 깊은 뿌리에서 우리 삼투압이라고 배웠어요. 엽록소 만들고 키우려면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울창한 숲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수십 미터에 올라가서 해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 이제 그거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줍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그래서 이 폴렉 박사는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입자들을 이제 하면 현미경 속에서 입자가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 혈관벽 같은 거는 단백질과 이제 어쨌든 친수성 그런 물에 잘 친화력이 있는 그런 물질을 젤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가지고 물을 통과시키면,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본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막이라면 여기에 있던 그 물에 녹지 않는 입자들이 이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라면 여기는 우리가 아는 액체, 기체, 고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그런 물의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기가 좁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밀어낸다고 해서 축출 영역 또는 영어로 EZ, Exclusion Zone이라고 해서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세포막, 그 다음에 고분자, 이런 세포면에서도 다 친수성이기 때문에 같은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가 전하, 마이너스, 또 이쪽에는 플러스, 이렇게 전기를 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잘 생각하면은 저는 에너지 의학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거기서 보면은 이 물 있는 곳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침 맞았을 때 그 자극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고 하는 역할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미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이런 영역이라는 건 얘기 안 했지만 물이 또 중요합니다. 그때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혈구 문제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 네 번째 다른 모양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중에 더 나가서 여기의 구조가 이 물의 구조하고 달리 육각형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점도도 높고 음전화 띄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질들을 쭉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적혈구가 가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혈압 압으로만 가지 못한다면 뭐가 이거를 도울까? 그런 거를 관심 갖고 고민을 하고 몇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같이 팀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생이 언제 보니까 막 달려와서 얘기하는데, 우연히 그냥 이런 실험을 하는 중에 불을 켜놓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을 켜면은 이게 넓어지는 걸 본 거예요. 더 확장되는 거. 빛의 에너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것도 적외선 파장에서 여기가 더 넓어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수성, 이렇게 물에 좋아하는 그런 성질의 벽에 있고 물이 있으면 이 현상은 어디서나 나타나는 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년에 걸쳐 연구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빛이 어떤 에너지를 주고 형성된다는 거를
알기는 했어요. 우리 몸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적군한테 가면 이렇게 시꺼멓더라도 안경 쓰면은 우리한테서 파장이 나와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 나오고 다 빛이 나오는데 그 적외선 파장이 유난히 더 이거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확실히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더 가느냐 궁금하던 차에 또 다른 학생의 연구가 이제 그것도 우연입니다. 이 많은 연구들은 우연이 되는데 물속에 아까 말한 친수성이라는 그런 그런 나피온 필름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연구하는 이런 물질을 그거로 만든 빨대를 넣은 거예요. 물속에 놔두고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빨대 속에는 물에 잠겨서 물은 들어가지만 흐름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흐름이 있습니다. 속도가 생겨요. 뭔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친수성이 있고 물이 접하면은 에너지가 생겨서 물이 흐르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한 거죠. 거기에다가 불을 쬐면은 그 속도가 5배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빨대 안에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생겨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치로 어떻게 해서 식물이 해를 쬐면 이 물이 아래부터 올라오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걸, 그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삼투 한번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재조명했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연구팀이 다른 연구를 하다가 죽은 쥐에서 또 1시간가량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실험실에 켜둔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있으면 계속 피가 돌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지금 말하는 이런 거에 존재해서 물에 에너지를 줘서 흐른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물에 짧지만 제가 들은 강의 내용은 2013년도고 발표하신 거는, 그 다음에 저는 2019년도에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몰랐고, 이렇게 물에 다른 구조가 있고 물도 움직이면서 하고 빛이 중요한 거를 한꺼번에 봤을 때 결론은 우리가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햇빛 쬐기나 거기서는 사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따뜻하게 하는 거의 중요성, 제가 그래서 이거 발표하신 분은 직접 못 들었고 같은 장소에 있던 물리학자한테 아는 분이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햇빛 알레르기 있는 분은 어떻게 하냐,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맨살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햇빛은 어떠냐 했더니 이거는 상관없다, 옷을 입고 쬐어도 된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물 마시지만 특히 나가서 움직일 때 그때 물도 들고 나가고 햇빛 있는 시간을 좀 더 활용하라. 가끔 저는 저녁에 해요, 새벽에 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햇빛 쬐고 하는 것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몸의 순환이 잘 되면 운동량이 늘어서든 잠을 더 잘 주무시는 분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물의 사상,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렸고, 플러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데 물과 햇빛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관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과 친화력이 있는 그런 물질들, 뭐 대부분의 우리 몸의 세포막부터 어떤 것이든 그런 벽이 있다면 그 옆에 물을 놔두면 물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밀려나서 새로운 형태의 게 있는데, 처음엔 그게 뭔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의 구조,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장소는 그만한 두께에서는 음이온을 마이너스 전극을 띠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발견하고 했는데 그 부위를 좀 더 넓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 역할이 빛인데 특히 적외선 파장에 유용하다는 거. 그게 이제 아까 우연히 쥐실험에서 아니면은 물속에 있는 튜브에서 그런 거에서 이제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냥 호기심이 없다면 무심히 지났던 이 혈관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